자, EBS 수능 특강, 고전 산문 파트에서, 제 세 번째 있는 2교보의 국선생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주요 포인트들을 좀 찝어봤는데, 일단 요거 가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사물이 나와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교훈적인 주제의식을 전달해 주는 건데, 이 사물이 의인화됐던 것 중에서, 국선생전, 국순전, 공방전, 요 세 개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기출작품, 사물 의인화해서 여기에도 써놨지만 요것이 기출이 됐던 수능 기출작품은 최치원의 화왕계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얘가 의외로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 수능에서. 그리고 내신에서도 요거 물어보기 되게 좋아요. 교훈적인 의식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우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동물이 나와서 어떤 주제의식을 전달해주는 이야기는 우화 또는 우의적인 성격을 지녔다라고 하고, 여기 계세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경계를 주고 악한 사람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세증인의 한자 성어가 필수로 여기 익혀둬야 돼요. 별표 땡냐고. 그 다음 인물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국성을 기준으로 해서 조상님이 있어요. 온 지방, 따뜻한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서 곡식이 생겨날 때부터 술에 관련된 조상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 할아버지는 보리고요. 그 다음 아버지는 흰술란다. 흰술. 그 다음에 엄마는 곡식이에요. 옛날에 탁주라고 얘기하죠. 막걸리 같은 그런 흰술이 처음에 지어졌다가 국성이 이제 뛰어난 술이죠. 맑은 술입니다. 청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맑은 술, 보통 우리 요즘엔 제사 지낼 때, 특정 상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술들이 바로 맑은 술 계열들입니다. 좋은 술을 써야 되는 거죠. 다음에 계속해서 국성의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혹, 폭, 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독한 술이고요. 그 다음에 폭은 아주 진한 술, 찐득찐득한 진한 술. 그 다음에 역은 맛있어요. 벌써 쓴 것 같아, 느낌상. 자, 그래서 표현사의 특징을 보면 일대기 형식이라는 점, 즉 일생 전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위인전할 때 그 전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전자입니다, 요건. 전체 이야기란 뜻이에요. 전체 이야기, 전체 기록이란 뜻이 바로 전기다. 그리고 요거는 추보식이라고도 하는데, 추보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 추보식. 그리고 국선생전의 구성을 보니까 처음에 도입부분, 첫 문단이죠. 집안 내력 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가 좀 펼쳐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국성에 대한 비평이 좀 있습니다. 저걸 일단 서술자의 평가, 사신의 평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작품은 국선생전은 국순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던 국순전. 그러나 이규보는 주당이에요. 우리 국문학 여러 고전 작가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당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다? 바로 이규보, 그 다음에 관동별곡 작가인 정철이 주당입니다. 그 외에 주당들이 있는데 소문난 주당들이었죠. 애주가들이었어요. 다음 문단별로 몇 개 에피소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집안의 조상 소개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성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널리 알려져가지고 결국 임금의 사랑을 받아서 막 관리가 되는 얘기. 근데 국성이 중간에 쫓겨나요. 술의 부정적인 면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국성이 다시 재등용됩니다. 술이 이제 다시 세상에 널리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성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일생을 마감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된다라는 점. 자, 그러면 저 문단 구성한 내용대로 차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성의 자는 하는 부분부터 첫 문단 시작해 볼게요. 국성의 자는 중지인이 주천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라고 하는 것은 호예요. 별명이 중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지? 술에 취해 갈지자로 가는 모습, 걷는 모습, 곤드레 만드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사물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일문단에서 첫 번째 중지라고 하는 단어 뜻인데 중지는 같은 뜻으로 곤드레 만드레입니다. 술지에서 이렇게 좌우로 비틀비틀 가는 모습을 곤드레 만드레. 어떤 친구는 뭐 트로트 노래 제목도 생각하더라고요. 곤드레 만드라 만드레. 그 다음 어려서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는 바에서 서막을 두 번째 좀 체크할까요? 서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거기 그 내용을 보면 중국 위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나라 애주가인데 이거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켰네요. 그래서 이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것에 대해서 출제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막이 등장함으로써 어떤 이야기의 어떤 사실감을 높여주는 사실감, 현실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것이 실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문학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소설이 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학성을 떨어뜨렸다는 이 평가는 소설이 안 된 이유, 이것을 소설이라고 칭하지 못했던 것은 실존 인물을 섞어서 허구성과 실존 인물이 서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소설로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먼 조상은 하는 부분인데 우리 미리 체크해놨죠. 해서 먼 조상은 해서 조상 네모칸 칠까요? 먼 조상은 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상은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지방이란 뜻이에요. 따뜻한 곳. 농사를 짓는 건 너무 추운 데서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조상은 온, 바로 농사. 따뜻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곡식과 관련된다라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집안 내력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자, 온 사람, 그것만 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조부에 관해서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해서 조부인 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인 하니까 요 조부 할아버지죠. 그래서 조부인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모 네모칸 치고 조상이고요. 요거는 할아버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북성의 할아버지에 해당이 되죠. 자, 모는 누군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모는 주천 땅으로 하는 부분인데 보리를 의인화한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요게 1번이겠죠. 그 다음 2번. 이거는 보리, 곡식 중에서 보리를 의인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의적 또는 우화적 성격이 있다. 우화적 또는 우의적인 내용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죠. 보리 모자예요. 자, 주천군 사람이 되었고요. 아버지인 차에 와서 해서 다섯 번째 아버지인 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부분에 첫 번째로 아버지고요. 두 번째 이거 차는 하얀 술이죠. 하얀색 술에 하얀 술, 흰 술을 역시 의인화했다. 계속해서 집안 내력이죠. 자,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있습니까? 곡이 있죠. 자, 귀족인 곡시의 딸을 아내로 삼아 성을 낳은 것이다 해서 곡시 부분이죠. 곡시 네모칸 치고 첫 번째 요거는 북성의 어머니네요. 자, 곡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의미하는 곡식을 의인화했다. 쌀, 보리, 쌀, 보리, 그 다음에 뭐 좁쌀, 기장, 뭐 이런 것들을 의인화한 거죠. 그 다음 7번째는 성을 낳은 것이다 해서 성 다시 한번 동그라미 별표. 자, 처음에 국성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국성은 뭐를 의인화한 거라고요? 맑은 술을
의인화한 것이다. 진짜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집안 내력이 소개되고 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임의상 나눈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야기 전개상 두 번째 흐름은 자, 성의 어린 시절이죠. 그래서 네, 성의 어린 시절. 네, 거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은 아이 때부터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네, 깊숙한 궁량 밑줄 들어갑시다. 네, 두 번째 문단에서 깊숙한 궁량, 아주 능력이라든가 생각이 깊거나 뛰어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하는 부분이에요. 국성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궁량을 지니고, 첫 번째, 국성의 성격을 또는 특징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대해서 작가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 관점임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 번은 손님이 아비를 찾아왔다가 일화제시죠. 한 번은 손님이 아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였다 해서 한 번은 하는 이 부분은 이 이야기 구성상의 특징 하나 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일화 제시를 통해서 당연히 국성의 특징을 이야기하겠죠. 네, 하나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예시적으로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국성의 긍정적인 면을 아마 언급할 거예요.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이 넘쳐남이 꼭 일만 굽이 파도와 같아서 하는 부분이죠. 맑길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해서 이 아이부터 흐려짐이 없으니까지 그 대화 전체 내용이죠. 그 대화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따옴표가 있는 손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손님의 대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느냐? 국성이 굉장히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인물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지요. 그래서 손님의 대화에서 이것이 바로 좋은 술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좋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인물적으로 보면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성품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성품이라고 해서 인물의 성격을 또 제시 또는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성품이다 해서 여기에서 좋은 술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성품이다 해서 이 손님의 대화 부분은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 좀 볼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 장성하게 되자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렸을 때 맑길래야 더 맑아질 게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다. 흐려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성품이란 얘기야. 변함없는 거는 좋은 술이죠. 왜? 맑은 술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장성하게 되자 이제 자란 거죠. 중산 땅의 유형 하는 부분인가요? 자, 중산 땅의 유형, 심양 땅의 도장, 또 실존 인물들 나오네요. 더불어 버타였다.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 실존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산 땅의 유형, 심양 땅의
도장. 그래서 그 부분은 문학사적으로 따지자면은 실존 인물이 제시가 돼서 좀 문학성을 떨어뜨렸다. 아니면 실존감, 사실감을 나타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형과 도잠이 있죠. 유형과 도잠 각각 밑줄 쳐놓고 자,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존, 서막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었죠. 실존 인물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감을 높여줄 수 있거나 또는 출제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그 문학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애주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실존인물, 사실감 또는 문학성을 떨어뜨린 거, 문제 보고서 그거 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째째함이 슬밋 고개를 든단 말이야 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째째함이 고개를 든단 말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큰 따옴표 있는 부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안 마시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거죠. 그죠? 그러면 술을 안 마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술의 어떤 기능입니까? 술에 대한 역시 긍정적인 인식이죠.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술이 어떤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요것도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작품은 청산별곡 8년입니다. 1, 2, 3, 4, 5번에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과 흡사한 걸 골라라고 하면 8년에서 강술이 있어요. 8년에 설진 강술을 비조라. 여러분들이 볼 때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강술인데 강술을 비조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거다.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괴로움 피로함도 이제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돌아오곤 하였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고을에서 조구연으로 불렸지만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다시 청주종사로 호출을 받았고 해서 6번째는 청주종사로 체크 들어갑니다. 청주종사는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청주는 맑은 술이죠. 맑은 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청주종사 단어 뜻 원래 주어진 거 먼저 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청주종사 맑은 술인데 맑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좋은 술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벼슬살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에 등용된 거죠. 청주종사로 호출을 받았고 공경들이 번갈아 청거의 말씀을 드리니 해서 높은 관직에 추천되는 거죠. 여기서 등용된 높은 관직에 추천이 됐다. 종사라고 하는 건 청주종사 추천을 받게 된 거야. 자, 됐나요? 아무튼 좋은 술입니다. 좋은 술인데 이것과 같은 단어는 평원도구가 앞에 좀 있고요. 자, 공경들이 번갈아 천거의 말을 드리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거에 모셔오라 했다. 임금이 공거라고 하는 것은 감아요. 좋은
가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가마에 모쇼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임금이 극히 눈여겨보면서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도다 하고 반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좋은 가마, 그 다음에 향기로운 이름. 네, 요것도 동그라미 들어갑시다. 예, 향기로운 이름. 뭐 술향기가 느껴지겠죠. 여기에서는 임금도, 네, 임금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향기로운 이름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네, 술에 대한 네,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라의 큰 제사 같은데 이제 이런 걸 좀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네,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다. 술을 몹시 좋아했었다. 라고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이보다 좀 앞서 태사가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자,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술주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기성이라고 하는 건데 네, 술이 일어나는, 술이 깃발이 되는, 해서 여기 술이네요. 그래서 요거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천문을 보는 거죠. 네, 천문의 이름에, 천문에 네, 술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술 명칭을 사용할 정도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크게 빛을 발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예, 이야기 전개상으로는 여기에서 국성이 네, 뛰어난 인재임을 네,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리저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궁궐의 모든 행사에 술이 쓰였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자, 아련데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했다. 자, 그래서 뛰어난 인재임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또 뭐라고 합니까? 뛰어난 인재를 나타내는 것은 인물의 비범함이 있죠. 인물의 비범함. 그래서 여기에서 인물의 비범함 관련된 거죠. 네, 세 번째로 볼까요? 그래서 군계일학. 그죠? 네, 군계일학. 아주 뛰어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제자가인. 그래서, 네, 제자가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낭중지추 같은, 이러한, 네, 한자 성어를 국성에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의 사랑을 받았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거예요. 주기성. 자, 나머지는 이제 좀 예물 쭉 보다가, 지문을 좀 더 보면, 네, 좀 읽을게요. 그래서,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고, 나라의 인재라 여기고, 인략 발탁하여 후설의 직임에다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하던 것이니, 성이 입궐하여 배울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국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 다음 임금이 마음이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부분까지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 거기서부터 좀 체크 좀 한번 해놓으세요. 임금이 그릇감이라고 여기는 부분이죠. 그릇감이라고 여기고 하는 부분부터 저 뒤에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큰 웃음꽃 이 부분입니다.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하는 그 부분까지 다 묶으세요. 여기 한꺼번에 또 체크 들어갈게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쭉 본문 체크하면서 한꺼번에 체크할게요. 임금이 그릇감이라고 여겼다. 한마디로 임금이 총애를 아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이 그릇감이라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네, 임금의 사랑이 극진했음, 뭐 이렇게 할까요? 극진했음을 의미하는 건데
임금이 사랑이 극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뭐다? 임금이 역사적으로는 애주가가 됐다.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 좋은 말로 하면 애주가. 애주가예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네, 국선생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고, 자, 선생이라고 부르게 되는 요 부분에서 선생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역시 술에 대한 네, 긍정적인 태도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때까지 술이 아주 좋게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네, 술의 긍정적인 태도가 있는데 술의 네, 순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술의 순기능이 암시가 되고 있어요. 긍정적인 순기능 바로 뭡니까? 술을 마시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술 마시면 네,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 그죠? 그래서 네, 이 기분을 풀기 위해서 네, 내적 갈등이 심하니까 기분을 풀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요 정도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네. 술에 대한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흐름으로 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흐름은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들들에 관한 얘기로 아들인 혹과 폭, 여기 있네요. 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뭐 마지막 부분에 뭐 그 상에 이 가마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 항상 술상에 얹어져서 술이 임금님께 바쳐졌다는 얘기죠. 맨바닥에 놓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국성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에피소드 얘기는 네, 국성의 위기입니다. 네, 국성의 위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국가포 역 셋이 나오네요. 아비가 누릴 총애를 믿고 횡포가 자심하였더니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이름 좀 체크 좀 합시다. 네, 곡과 그 다음에 네, 포가 돼 있죠. 네, 포에서 곡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술이다. 곡은 어떤 술? 자, 곡이라고 하는 것, 네, 굉장히 독한 술이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네, 독한 술, 곡이 아니라 혹이죠. 예, 곡이라고도 하고 또는 혹이라고 하는데, 네, 곡 또는 요거는 네, 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곡 또는 혹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독한 술을 의인화한 거야. 독한 술 의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포인가요? 네, 포. 동그라미 치고 첫째 아들입니다. 네, 첫째 아들 독한 술. 둘째 아들 포. 바로 뭡니까? 포 또는 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는 다른 표현으로 네, 다른 판본으로는 네, 폭이라고도 나오는데 폭은 진한 술이야. 찐득찐득한 네, 진한 술을 의인화한 거죠. 둘째 아들 네, 진한 술을 의인화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역이죠. 네, 역은 뭐 별거 없네요. 역하다라고 하는 건데 역은 네, 쓴 술을 역시 의인화한 겁니다. 왠지 이름에서 예, 술에 좀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셋이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은 국성의 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화한 얘네들은 국성의 세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람처럼 집안을 형성했네요. 그래서 횡포가 자심했다. 모영이에서 국성의 세 아들이고 네,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네, 횡포가 자심했다. 횡포가 아주 심했다는 얘기죠. 횡포라고 하는 것은 술의 부정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횡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요게 바로 네, 국성이 네, 쫓겨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들들이 잘못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횡포를 부리게 되는 거죠. 이 쫓겨나는 이유가 되는데 이 횡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술에 대한 3번으로 다시 쓸까요? 요거는 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역시 기술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은 거죠. 아무튼 얘네들이 횡포가 자심했어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모형 그것도 네모칸 칩시다. 붓을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모형이 이제 뭡니까? 이빨을 소리를 하는 거죠. 자, 모형 동그라미. 이 모가 털모자이기도 한데 털로 옛날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붓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붓을 의인화했고요. 붓을 의인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괴임을 받는, 괴다, 사랑하다는 얘기죠. 괴임, 사랑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함은 천하의 걱정하는 바인데 하는 부분이죠. 밑줄 들어갈까요? 괴임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함은 천하가 걱정하는 바에서 모형의 이야기예요. 괴임, 사랑을 받는 거죠. 괴임을 받는 요 큰 따옴표에서 자, 괴임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함은 천하가 걱정하는 바까지죠. 여기까지 더 뒤에 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여기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걸 뭐냐면 술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사회적인 병폐가 좀 생겼다. 그래서 요거는 술의 병폐죠. 술의 사랑이 사람들이죠. 지나쳐서 한마디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술 먹고 이제 횡포 부리고 막 그런 거죠. 술 먹으면 꼬장 부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이 현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병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미를 해석한 건데 결국 여기에서는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문맥적으로는 술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이것이 지나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술을 취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와서 막 형벌해서 막 감경해주고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요즘에 좀 그렇지는 않죠.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제시되고 있다. 이제 국성이 얼마 안이 되는 재간을 갖고 요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상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이거는 또 뭡니까?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밑줄 들어가세요.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겨하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어지는 내용 4번으로 갑니다. 아직 큰 따옴표 부분이에요. 모형의 이야기 부분에서 술의 폐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깊숙이 들어있는 도적인가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도적세모 쳐야 돼요. 도적세모. 그 다음에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켜. 자, 몸과 명예를 손상시켜. 요것도 세모 칩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술의 부정적 폐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요 부분은 술의 부정적인 폐단을 나타내고 있다. 부정적 인식. 술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라고 할게요. 부정적인 면모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쫓겨나는 이유, 한마디로 탄핵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국성이 죄이자 탄핵되는 이유 첫 번째가 됩니다. 도적을 불러들이고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죄목을 낱낱이 얘기하는 거죠.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그렇죠?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 앞에 도적이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5번째는 백성에게, 그죠? 네,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네, 도적. 네, 밑줄 쳐놓고요. 네, 도적은 앞에 중복돼 있으니까 됐고, 여기 해독. 아주 해로운 독이 되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그래서, 국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술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술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뭡니까? 해독, 도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세히 보면, 네, 숙취로 인해, 네, 건강상, 네, 괴로워지는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숙취예요. 숙취로 인해서, 네,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게 되는 바이니. 해서 총애를 믿고로 어디로 끊어야 되지? 해서 네, 총애를 믿고 하는 요 부분부터죠. 세 아들들이에요. 횡포가 방자에서 횡포가 방자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괴로움을 끼치는 바에서 괴로움을 끼치는 바까지야. 여기까지 쭉 여기도 밑줄 들어가서 이것이 국성이 쫓겨나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세 아들들로 인해서, 그죠? 세 아들들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체크하자면 첫 번째 세 아들의 어떤 행실이죠. 행동과 실천한 행실을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네, 자식으로 인해서 지금 국성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태평전에서 망진자는 호얀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아들로 인해서 지금 패가 망신하게 된 상황이죠. 국성도. 그래서 아들의 행실들을 문제 삼게 된 거고요. 자식들의 그 횡포로 인해서 행실을 문제 삼아서 자식들의 횡포죠. 그래서 결국은 국성이 탄핵되는 이유 두 번째가 됩니다. 탄핵되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자식들이 횡포가 너무 심해요. 술들이 여러 종류의 술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오히려 숙취를 막 빠지게 해서 머리 아프게 하죠.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해소 안 되기도 하죠. 이런 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건대 폐업께서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사 무사라의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야, 사약을 내려서 죽여서 입을 막게 하소서. 와, 죽이라고 얘기하네요. 이러한 글이 상주되자 아들 곡등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자살한 거죠. 성은 죄를 잊고 밀려나 서인이 되어버렸다. 결과 봐야 되겠죠. 성은 국성은 서인, 평범한 서인 네모칸 쳐볼까요? 벼슬 없는 평범한 백성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관직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서인이 됐어요. 치이자 또한. 그래서 치이자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서인이 됐다. 평범한 백성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평범한 백성이 됐다. 무슨 뜻이다? 탄핵됐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성이 벼슬에서 쫓겨났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 벼슬에서 쫓겨난 거는 다시 현실적인 술의 관점으로 보면 술의 부정적인 패단이죠. 술의 부정적인 패단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는 가뭄이 들었거든요. 패단으로 인해서
금주령이 내려졌다라는 내용이죠. 금주령을 실시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술 만들지 마. 흉년도 들었고 사람들 저렇게 마구마구 그냥 이상해지니까 술 만들지 마. 마시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됐습니까? 해서 아들들이 죽었고 서일이 됐고 치자 또한 하는 부분인가요? 네, 치자 체크 들어갈게요. 자, 치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아리에 술을 담는 항아리를 의인화한 거죠. 항아리를 의인화한 건데 이 항아리를 의인화하는데 이 치자는 국성의 친구입니다. 국성과 친함 또는 국성의 친구라고 봐야 되겠죠. 국성의 친구인데 스스로 술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국성의 친구인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술을 담글 때 항아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담는 항아리 또는 포대라고도 얘기해요. 항아리를 의인화한 거다. 국성의 친구이고 더 이상은 이제 술을 항아리로 담지 않는다. 금주령이 되니까 술이 금지되니까 술을 항아리에 담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담지 않는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술이 없으니까. 시작. 근데 죽었어요. 술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처음에 치자가 하는 부분이죠.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재등용이 되나요? 처음에 치자가 골계를 잘해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벗을 하여 임금이 출입할 때마다 임금의 속고에 의탁하곤 했다. 치자가 한번 피곤하여 누워있는 상에게 장난삼아 자네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리. 자, 배가 아무리 불룩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배가 아무리 불룩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문맥상 의미 좀 체크할게요. 요거는 국성이 항아리의 외모와 관련되는 겁니다. 불룩한 거죠.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다라고 하는 그 특성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속은 텅텅 비어있다. 속은 텅텅 비어있다. 항아리의 어떤 용도겠죠. 그래서 술 항아리의 외모 또는 겉모습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속이 텅텅 비어 있어. 속이 비어 있는 부분이죠. 속은 비어 있다. 그래서 항아리의 용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항아리 역시 외모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속이 비었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술이라든가 액체를 담는 거죠. 그래서 비어 있음, 술을 담음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비어 있어야 술을 담죠. 거기에다가. 그죠? 텅텅 비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의인화죠. 근데 치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명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하였는데 우스개 장난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넉넉히 담을 수 있지 하는 부분이에요. 술을 많이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국성과 치이자의 과거 대화 부분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이기도 했지만, 친한 사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얘기하자면 항아리에 술 많이 담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항아리에 술 많이 담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 고을과 격고을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일어나 토벌하였으나 해서 도적이 때로 일어나 세모 들어갑시다. 도적이 때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네, 그만큼 이제 현실적인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적들이 때로 일어나 세 번째인가요? 그래서 도적들이 때로 일어나 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근심 걱정이 심해지는 거죠. 현실적인 네, 근심 걱정이 몹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정적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걸 거예요. 자, 도적이 때로 일어나 라고 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금 성을 기용 밑줄 들어갑니다.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다. 그럼 여기 좀 정리해야 돼요. 도적이 일어났다는 건 현실적인 근심 걱정이 커졌다. 또는 네, 금주로 인한 술을 마시지 않은 거죠. 금주로 인한 어떤 내적 갈등이라든가 네, 괴로움이 커진 거죠. 애주가들한테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어떤 좀 금단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쨌든, 근심 걱정이, 네, 커졌거나, 또는, 네, 술을 마시지 못한 괴로움이 커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체크했던, 네, 왕이 다시 등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금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다. 다시금 기용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술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술로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또는 네, 임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술로 네, 근심, 걱정 또는 내적 외적 갈등을 네, 다스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은 거창하겠는데 못 마시니까 힘든 거예요. 금단 증상 나타났겠죠. 네, 금주해가지고. 그래서 네, 갈등을 다스리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원수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술로서 근심 걱정을 해결했다. 그죠? 다스림 또는 해결했다. 그죠? 네, 근심 걱정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다시금 기용을 해서 원수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원수도 네모칸 치세요. 다시 기용해서 원수로 삼았다. 우두머리로 삼은 거예요. 군에.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 부분이죠. 네, 그 부분으로 가서 네, 고락을 자, 군기를 엄숙히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군기를 엄숙히 유지했다. 능력을 발휘한 건데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네, 국성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능력이 드러나는 건데 능력 발휘라고 할까요?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건 실제 술을 마실 때, 네, 네, 절제적인 태도로, 네, 예전처럼 마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좀 절제해가면서 격식을 차리면서 마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수성의, 네, 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심, 걱정을 나타내는 건데, 수성의 물기를 터서 단 한 판의 싸움에 쳐 없애버리고 장락판을 세운 후, 우와, 그건가요? 술로서 이제 근심 걱정을 네,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일단 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네, 수성인데 이거는 근심이 성을 이루다 라는 뜻이야. 근심이 성을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근심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심 걱정이 깊다. 한마디로 내적 외적 갈등이 크다. 그래서 근심 내적 갈등 또는 외적 갈등이 많다. 네, 크다. 이런 상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 근심이 성을 이루어서 어떻게 한다고? 한 번에 쳐 없애버리고, 예,
한 판의 싸움에 쳐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수성을, 그죠? 한 번의 싸움으로 거기도 또 제가 없애버렸죠.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술로서 근심을 해소한 거죠. 술로서 근심을 해소한 거예요. 내적 갈등을 사람들이 해소한 거죠. 그래서 장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거죠. 장락 오래도록 즐거워하다.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후를 봉하였다. 이제 그 벼슬에서 물러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원수 삼은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국성은 어떤 태도를 가졌나요? 다시 재등용 됐다라고 하는데 백의종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성의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위국 충절의 태도를 가진 겁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위국 충절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뭡니까? 다시 재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고 실질적으로 체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부분도 마무리. 이제 마지막 5번째 에피소드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상소를 올려서 은퇴하는 거죠. 상소를 올려서 은퇴하는 표현이라서 생각보다 출제 포인트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하였다. 아이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소를 올려서 은퇴를 요청했습니다. 오케이, 밑줄 치고 여기에서 국성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죠. 뭡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날 때. 그래서 진퇴 결정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진퇴 결정할 줄 아는 자세라고 체크해 놓을게요. 나아가고 물러나는 거죠. 낄끼빠빠죠. 다른 얘기를 하면 낄끼빠빠가 국성이 잘하고 있네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큰 따옴표가 있는 국성의 대화 또는 이 대화 내용은 상소의 내용이죠. 상소의 내용 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구를 만나 배웠는 바 처음 침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며 강화와 같이 용납해 주셨나이다. 한마디로 임금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소 내용은 첫 번째, 임금이 국성에게 은혜를 베푼 거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등용시켰죠? 그 다음에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는 하나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해서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하는 부분입니다.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하는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국성의 겸손함도 나타나고 있죠. 국성의 어떤 겸손한 표현,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죠. 국성의 겸손함.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얇은 이슬이 닿고자 떨구려 들이운 중에 요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 이제 탄핵받고 물러났던 일이죠. 남은 방울이 있어.
해와 달이 광명해서 해와 달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네, 해와 달 부분을 네모칸 들어갑시다. 해와 달 네모칸. 이거의 원관념은 뭐다? 이거의 원관념은 임금이다. 임금이다. 이거의 원관념은 임금이다. 자,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젖혔던 것이었습니다.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젖혔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저를 등용하셨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남은 방울 근처에, 네. 자, 얇은 이슬이 있네요. 그래서 해와 달도 있고, 네. 얇은 이슬. 요것도 체크 들어갑시다. 예. 단어적인 의미로 좀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얇은 이슬. 요거는, 네. 임금에 대한 어떤, 네. 충성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충성심이라서 요 충성심을 한자성어로 하자면, 연군지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연군지정 또는 네, 위국 충절.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얇은 이슬.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짐은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자, 그릇이 차게 되면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릇이 차게 되면 하는 요 내용. 차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쭉 밑줄 가서 어디까지? 차게 되면 엎질러짐이네요. 차게 되면 네, 엎질러짐 여기까지만 체크해도 될 거겠습니다. 엎질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는 네, 일이 과하면 네, 부정적인 면이 생긴다. 부정적인 면이 발생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는 두 번째,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물러나겠다. 그래서 네, 일을 다 했으니 물러나겠다라는 의미로도 쓰인 겁니다. 이 부분이 일을 다 했으니 물러나겠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 이제 병이 걸려서 목숨이 뜬 거품 마냥 다 해가니. 자, 목숨이 다 돼가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목숨이 그죠? 네, 다 해가니 거품 마냥 다 해가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네, 내용이죠. 그래서 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내용은 네, 국성이 네, 물러나는 네,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때가 다 되면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숨이 다해갑니다. 수명이 다해갑니다. 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두 가지 이유를 대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임금의 은혜 얘기한 다음에. 자, 그래서 네, 물러나는 이유. 바라옵건대 승낙하옵시는 말씀 한 차례로 물러나 여생을 보존케 해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병들어서 문병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윤허하지 않고 이 부분 밑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네, 문병토록 하였다. 이 부분에서 역시 네, 임금이 국성에 대한 네, 사랑이 여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임금이. 술을 계속 홀짝홀짝 마셨겠죠. 그죠? 네, 술을 홀짝홀짝 마셨겠죠.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납니다. 됐죠? 물러나는 이유. 자, 요거는 뭐 흔히 쓰이는 건 아닌데, 요 물러나는 이유를 치사, 귀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치사, 벼슬을 사양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것. 구몽에서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국성에 대한 사랑이 여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소를 다하고 마쳤다. 끝난 거죠. 마치겠습니다.